네, 자, 토마토이쇼 이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중국 증시가 이제 전 세계를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폭락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네, 새해 첫 증시부터 출발 정말 요란하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일시 정지되면서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이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엔 영향이 더욱더 컸습니다. 2%에서 독일은 4%까지 내렸고요. 미국 증시까지 그 영향권에 가세하면서 1, 2%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올해 출발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마켓 리더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진짜 뭐 전 세계를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9% 가까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이게 또 하필이면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제 바로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제 참 여러모로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뭐 2016년도 뭐 병신년 첫 거래일인데 참 어제 참 예,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어제 중국 차이신 PMI 지수가 이제 48.2가 나오면서 전월 48.6 대비해서 한 0.4 정도 떨어졌는데 네.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뭐 붕괴가 됐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가장 매체에서 많이 표현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많이 알아본 바로는 이거랑은 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좀 보이지고요. 만약에 진짜 중국의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 부진 관련된 이 부진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증시는 아마 뭐 이 정도 낙폭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WTI라든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많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나 WTI 같은 경우 전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해 종합일봉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붕괴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뭐 결국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위안 달러 그림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제 굉장히 좀 치솟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위안화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 7.5위안 정도로 봤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매물들이 좀 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 원인으로는 중국이 이제 대주주 물량에 대해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 물량들을 지난 7월 6일이었나요? 7월 6일로 이제 6개월 동안 대주주 물량들 매도를 금지를 했던 것들이 이제 6개월이 딱 도래가 된다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네. 중국 증시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동안 꾸준히 좀 좋지 못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증시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히려 더 큰 폭락이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 이제 다시금 정책 재개가 되고 있는 대주주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는 귀를 기울인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셨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CNN머니에 따르면 상해 지수가 6.9%, 심천 8%, 뭐 서킷 브레이커가 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뭐 5% 넘어가면 15분 거래 정지하고요. 7분 넘어가면 이제 그날 뭐 거래를 완벽하게 정지를 하는데 어제 뭐 1시 좀 넘으면서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항생 지수 2.7%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국 펀더멘탈 이슈라고 한다면 퍼펙트하게 항생까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나 뭐 추가적인 오늘의 급락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또 좀 주의를 기울이기는 해야 되겠죠. 아시아나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전반적인 좀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 증시의 하락폭 자체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차이신 PMI.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지표 부진이 중국의 새로운 악재로 인식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좀 꼽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림 보시면 이제 서킷 브레이커 첫날 시행하는 첫날 테스트를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 34분부터 거래가 정지를 됐다. 그래도 블룸버그에서는 이 대주주 물량 매도 금지 폐지 기한이 도래했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감회에서 이제 중국 이제 증감회에서 이 해당 이제 대주주 물량 매도 제한 이 금지를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이 이제 1월 8일 정도가 될 터인데 이때까지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생긴 부분들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개인 매매 비중이 높은 상해 심천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대주주 물량이 이제 다시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매도가 네. 가능해지게 되면은 정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또 흔들리게 될지도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8일이 어떤 고비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증감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거를 또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주주 물량들 매도 가능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못하는 게 공산당 방식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는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생각은 어쨌든 8일 기점으로 해서 증감해서 이러한 제도를 연기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저는 이 기점으로 단기적인 수급 이슈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거래가 정지가 됐고 오늘 또 10시 반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또 플러스로 급하게 전환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 마이너스에 이제 유럽 시장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만큼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라든가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며칠 동안 이런 단기적인 좀 소화 물량은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위안화가 굉장히 급한 속도로 또 절하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머징 통화에 대한 바스켓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한국 원달러가 어제 상당폭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약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1,200원을 또 근접을 강하게 또 빠른 속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좀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단은 판단하는 것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면 중국은 단기적인 수급 이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서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원화 약세라든가 위안화 약세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전개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화의 흐름이라든가 위안화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의 어떤 이 가치를 계속해서 좀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중국 증시 좀 악재로 영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환율 추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큰 예전부터 있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위험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중국발 악재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이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업데이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모델 이제 X4 최근에 좀 양도 지연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 테슬라의 이제 SUV 모델 X가 좀 양도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뭐 2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어제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딱 시장 지금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센티멘트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붕괴 이전까지 전기차와 스마트카 관련된 밸류 체인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었거든요. 물론 그게 많이 상쇄가 되긴 했습니다. 중국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섹터에 대한 매수 신호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양도 지연도 그다지 큰 테슬라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영향은 없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거든요. 올해도 전기차 패러다임은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판매 성적표가 이제 나왔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주 괄목할 만하진 않았다라는 이유를 토대로 올해도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같이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으로 좀 통해 살펴주시죠. 이제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외신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판매량이 늘어나는 분기별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17,400대 정도가 양도가 됐고요. 연간으로는 55,580대입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 이 그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의 욕심에 대비해서는 약간 좀 뭐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사실 2015년도에 왜 이런 욕심을 시장에서 가지게 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55,000대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한 4,500대 정도는 지금 모자라는 수치는 맞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5만 대에서 5만 2천 대 정도로 수정을 했지만 여기에 좀 모자라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어제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장세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여기를 못 맞췄냐? 모델 X로 이제 생산 라인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좀 생겼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생산을 한 1,000대 정도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500대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꾸준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어떤 핵심 키워드 올해도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시장이 밀리면서 여러 가지 모든 섹터에서 이제 밀림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사실 바닥에서부터도 계속 제가 커버를 드렸었고요. 올해 1월 4일 날 첫 거래일이 시작되자마자 외인과 기관이 사실 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류에 따라서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 양도세가 부과되는 4월 이전에 한 1, 2월 정도까지는 이런 효과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전기차 스마트카 밸류체인 섹터가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뭐 차량에 대한 양도가 늦어졌을 뿐이지 어떤 큰 시장에 어떤 흐름에 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세적인 의견이고 뭐 중국 진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테슬라 차곡차곡 좀 진행을 해가고 있고 국내까지 뭐 진출한다는 좀 얘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관련 업종들 좀 잘 유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